작금의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강남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20억짜리 금매 물건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하락시장이 시작된 걸까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서울의 상승률이 3주 연속 둔화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88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억 낮춤 매물까지 등장이 됐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강남 상구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이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0.06,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0.0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폭을 보면 거의 보합 내지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에 20억짜리 금매가 나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곳입니다. 전에 90억짜리 하던 게 128억이 됐는데요. 지금 100억에서 110억으로 호가가 내렸다고 해서 20억 금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압구정 현대의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가 조정을 받는다는 건 나름대로 식상한 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강남의 한 주축인 개포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34평 기준으로 연초에 42.7억 정도 하던 게 지금 38억짜리가 매물이 나왔는데요. 즉시 입주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량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는 금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종료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유세나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또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연장을 중지하라는 그런 압박까지 심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남에 사는 고령층이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공통점은요, 정책에 의한 집값 하락 유도라는 것이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 건 당시에는 또 금리가 급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88주 만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0.03%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징적 고가 지역에서 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이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곳이었는데 신규 물량이 급하게 증가되면서 일어난 특성도 있는데다가 지난번 119 대책에 따라서 과천 경마장에 다수의 주택이 들어선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강남으로 확산되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는 무지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이제 서울 전세 같은 경우에는 0.08%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물도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갭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전세가 상승되면서 매매값이 둔화되면 이 두 부분이 붙게 돼서 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갭 투자가 다시 횡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럼 과연 하락시장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호가가 조정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 그 물건들을 거의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집값이 하락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급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도 사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와야 그 당시부터 이제 하락이 전환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통내고요. 시한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5월 9일이 지나면 금매가 소진되면 반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보기에 5월 9일까지 시나리오는요, 금매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일어나다가 매물 잠김이 이제 생기면서 재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 이후에는 초양극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실수요자들은요, 강남의 초고가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망을 하시고 특히 하락폭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락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락 금액, 하락폭을 한번 주목해 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서 능력이 되시면 접근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곽 상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한 조정이 일어난다면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보합이나 하락을 보인다고 하고 전세값이 오른다 그러면 향후를 계산하시면 전세가 급상승한다 그러면 매수도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4월 초까지는 어떤 시기로든가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고 그때까지가 아마 급매물의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호재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자들은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를 이제 금매를 노리고 있다가 본인이 정했던 금액에 이르게 되면 바로 매수에 나선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현금 보유자가 아닌 레버리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점도 여러분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변수에 따라서 강남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남이 흔들리게 되면 물론 서울 전체가 흔들리는 건 뭐 사실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 구간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과거 같은 폭락장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힘이 빠지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 매수에 나선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매수를 9일 전까지는 적극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